안녕하세요. 저는 영인에듀 학원에서 이재유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덕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는 당연히 뭐 이재유 화학일 거고 화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유 화학은 우리나라 수능하고 많이 이제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문제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단원 소개서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이재화학은 크게 이제 세 개 단원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화학의 원리라는 단원이에요. 화학의 원리. 첫 번째는 화학의 원리라는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기화학이라는 단원이고요. 세 번째는 유기화학이라는 단원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기화학과 유기화학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로 화학의 원리라는 단원에서 화학 1이다, 화학 2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재화학은 이제 화학의 원리, 무기화학, 유기화학해서 거의 화학의 전 단원을 다 다룬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화학은 총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20문제 중에서 화학의 원리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기화학 파트가 5문제가 나오고 유기화학 파트가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총 20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과 과목이 이제 물리, 화학, 생물에서 그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죠. 두 과목을 선택해서 총 80분 동안 보니까 화학에는 한 40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40분 동안에 이 세 개 파트를 문제를 풀게 되는데 주로 이제 화학의 원리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무기 파트 5문제, 유기 파트 5문제는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점은 수능은 이제 20문제, 수능도 마찬가지로 20문제 시험을 보죠. 근데 20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는 2점씩,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는 3점씩 해서 10문제, 10문제에서 총 20문제 보게 되는데 배점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재화학은 배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배점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의 정답률에 따라서 정답률이 높은 문제는 배점을 좀 많이 줘요. 따라서 쉬운 문제를 정답률이 높으니까 쉬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감점이 좀 많이 된다고 봐요. 따라서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게 이지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지유 단어는 이제 어떤 것들이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면 자, 첫 번째로 이제 화학의 원리는 이제 물질의 탐구, 그다음에 물질의 구성 입자, 물질의 변화, 물질의 상태와 평형, 그다음에 물질의 변화와 평형 하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화학 1이다, 화학 2다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화학이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화학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작은 입자들의 세계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화학을 단순히 암기하고 계산하는 과목이다라고 해서 접근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이 현상이 이런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재화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재화학은 우리나라 화학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화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이제 화학의 원리 파트를 화학 1이다, 화학 2다 이렇게 조금씩 빼냈어요. 조금씩 빼내서 적은 양의 내용의 문제를 갖고선 좀 학생들한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화학에 대한 내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수리 능력적으로 빨리 계산해내느냐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 시험 보는 이지화학은 이제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해요. 내용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막 얼마나 수리적으로 풀어내느냐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해요. 따라서
공부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서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화학 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기 파트는 유기 파트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 이제 화학의 원리 파트는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돼 버리는 거니까 수업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무기화학입니다. 무기화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공부를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율표를 알고 있죠? 주기율표. 주기율표에 이제 족별로 주기별로 하면서 원소를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원소들을 공부하는 게 무기화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원소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원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또 이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이 무엇이냐 또 그 화합물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내며 이 화합물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무기 파트고 학생들 입장에서 좀 외울 게 많은 파트긴 해요. 유기나 무기 파트가 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역시 자신만의 노트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기 물질은 전형원소, 이제 전이원소 하면서 하는데 전형원소는 우리 주기율표 1족, 2족, 그다음에 12족서부터 18족까지 원소들, 전이원소는 3족서부터 11족까지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배우지 않죠, 역시. 따라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학생들의 어떤 시간 효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이 저희 영인에듀 학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유기화학인데요. 유기화학이라는 거는 우리 탄소화합물 하면서 공부를 하죠. 탄소화합물은 건 탄소와 수소를 주축으로 한 공유결합 화합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죠. 한 90% 이상이 다 탄소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기화합물 중에서 우리는 탄화수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하지만 이 이지의 시험처럼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 교재로서는 이 유기화학이나 앞에서 했던 무기화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유기화합물에서 이제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작용기, 그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 탄화수소 유도체라고도 하죠. 또 지방족 화합물이냐 방향족 화합물이냐 또는 유기화합물과 인간생활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당류,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고분자 물질들, 또 그거를 넘어가서 이제 의약품, 염료, 세제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는 게 유기화학이고 내용이 역시 굉장히 방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과목들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봤다면 그 이제 화학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화학 공부. 자,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보면서 봤을 때, 뭐, 한 단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한 단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단원과 단원의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추천하는 방법은 화학을 전범위를 기본적인 교재로 한 바퀴를 쭉 풀어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걸 다시 또 리뷰해야지, 다시 또 리뷰해야지 보다는 화학이라는 게 이런 과목이구나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세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기본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지유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아, 이게 이 유형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애. 자, 모르면은 다시 또 내가 공부했던 교재를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또 문제 풀고 찾아보고 문제 풀다 보면은 서서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다시 리뷰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빠르면 한 6개월 또는 오래 걸린다고 한 1년 정도면은 화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단기간 안에 고득점을 누릴 수 있는 과목이면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 화학 공부를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인에듀 학원에서 이지의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